그의 하루는 말없이 흘러간다. 아내는 친구들과 웃고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다. 집 안엔 TV 소리만 남아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이름 하나가 그의 인생을 다시 흔든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6시 반, 강한식은 거실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박순녀가 차려놓고 간 저녁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혼자 먹는 밥은 언제부터 이렇게 맛이 없어진 걸까요? 여보, 나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올게.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아내가 오후에 급하게 나가면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요즘 순녀는 동네 친구들과 자주 만났어요. 수요일엔 탁구 모임, 금요일엔 합창단, 주말엔 등산. 남편보다 아내의 일정표가 훨씬 빼곡했죠. 강한식은 그게 섭섭하진 않았습니다. 아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탁상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강한식은 천천히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고 삼키고 또 떠먹고. 기계적인 동작이 반복됐죠.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기석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아버지, 저예요.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말해라. 다음 주 일요일에 내려가려고 했는데요. 회사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괜찮다. 바쁜데 뭐. 어머니는 잘 계시죠?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래, 잘 계신다. 그럼 다음에 꼭 갈게요. 몸 조심하세요. 전화는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한식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늘 바빴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노릇하며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그도 알았죠. 그래서 더 말을 아꼈어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강한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맞은편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모두들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필요했을 뿐이죠. 집 안이 너무 조용하면 자신의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강한식은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70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외로운 건 처음이었어요. 젊은 시절엔 회사 일로 바빴고 퇴근하면 아내와 아들이 기다렸죠. 주말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를 갔습니다. 52세의 조기 은퇴한 뒤에도 집안일을 도우며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자기 삶을 찾았고 아들은 독립했죠. 그는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강한식은 소리 내어 중얼거렸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집에서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죠.
아들 대학 등록금도 꼬박꼬박 냈고 아내가 원하는 건 웬만하면 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뭔가요? 텅 빈 거실과 혼자 먹는 저녁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한식은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죠.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인정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남자라서, 가장이라서, 아버지라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평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어둠 속에서 강한식의 질문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의 하루는 그렇게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강한식의 젊은 시절은 늘 바빴습니다. 1980년대 초반 그는 지방의 중견 제조회사에 입사했어요. 26의 청년이었던 그는 야망으로 가득했죠.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저녁 9시에 돌아왔습니다. 주말 근무도 잦았어요. 회사에서 강한식은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관리직으로 승진한 건 입사 12년 차였어요. 부하 직원들을 챙기고 상사의 지시를 정확히 수행했죠. 회식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읽으며 적당히 웃고 적당히 마셨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아들이 기다렸습니다. 어린 기석이는 아버지만 보면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우리 기석이 잘했네. 강한식은 아들을 안아 올리며 웃었죠. 피곤했지만 가족을 위해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순녀는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셋이서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시작했어요. 강한식은 살아남았지만 동료 6명이 떠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허리띠 졸라매야겠어. 괜찮아요.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순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한식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살아남은 자의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죠.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2007년 강한식은 52세의 나이로 조기 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사실상 정리해고였어요. 퇴직금을 받아 들고 회사 문을 나서던 날을 그는 기억합니다. 25년을 바친 곳이었는데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인사팀 과장이 서류를 건네며 형식적으로 인사했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한식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강한식은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침마다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 저녁 때 돌아왔죠. 일주일이 지나서야 순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알고 있었어요. 아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강한식은 놀랐죠. 순녀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평생 고생했잖아요.
미안하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기석이도 다 컸고 우린 괜찮아요. 아내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강한식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은퇴 후 강한식의 생활은 단조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어요. 저녁엔 텔레비전을 봤죠. 아내는 여전히 집안일을 했고 가끔 동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아들 기석은 서울에서 취직해 독립했어요. 몇 년이 흐르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순녀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한 건 2010년이었어요. 처음엔 요가였고 이듬해엔 탁구를 배웠죠. 친구들이 늘어났고 약속도 많아졌습니다. 강한식은 아내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권했죠. 좋은 일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시오. 당신도 같이 다녀요. 난 괜찮소. 혼자 있는 게 편하오. 사실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회사 다닐 땐 역할이 있었습니다. 상사로서, 동료로서, 부하로서. 하지만 은퇴 후엔 그저 강한식일 뿐이었죠. 정체성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2018년 아들 기석이 결혼했습니다. 강한식은 주례 앞에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어른이 된 아들이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자기 가정을 꾸렸어요. 아버지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순녀의 모임도 중단됐고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죠. 강한식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나가는 일이 드물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답답해했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곧 나아질 거요. 2년이 지나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녀는 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했죠. 강한식은 여전히 집에 남았습니다. 나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남겨진 강한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변해 있었어요. 아내는 자기 삶을 찾았고 아들은 멀어졌죠. 외로움은 그렇게 조용히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어 그의 일상을 채웠어요. 강한식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혼자인지 느꼈습니다. 아침 8시 강한식은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아내 순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식탁에 앉아 아내가 된장찌개와 반찬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그릇도 함께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소. 강한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순녀는 맞은편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어요.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계속 울렸죠. 오늘 탁구 모임 있어요. 점심 먹고 나갈게요. 그래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요. 알았소.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강한식은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아내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죠. 식탁 위로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침을 먹고 아내가 나간 뒤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강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을 읽었죠. 하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낼 뿐이었어요. 11시쯤 되자 배가 출출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계란, 우유, 어제 먹다 남은 반찬들. 그는 라면을 끓이기로 했죠.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스프를 풀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은 쓸쓸했어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어요. 하루가 너무 길었죠. 강한식은 마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어요. 동네 대형마트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강한식은 천천히 걸었어요. 길가에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카트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젊은 엄마들은 아이 손을 잡고 장을 받고 노부부들은 나란히 카트를 밀었죠. 강한식은 혼자였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 과일 코너로 갔어요. 사과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어요. 우유 한 팩과 두부 한 모만 카트에 담았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앞에 줄을 선 사람이 5명쯤 있었어요. 강한식은 묵묵히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계산원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녀는 기계적으로 인사했죠. 강한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물건을 스캔하는 소리,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 계산원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5,700원입니다. 강한식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말없이 결제가 끝났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계산원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강한식은 물건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트에 있는 동안 그가 한 말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한 남자가 탔어요.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었죠.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강한식도 침묵했죠.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할 때까지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자는 먼저 내렸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어요. 강한식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없었죠.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다 그냥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바람이 불었죠.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강한식은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한 말이 거의 없다는 걸. 아내에게 고맙소 알았소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침묵했어요. 말을 걸 필요가 없었죠. 아니, 말을 거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회사 다닐 땐 매일 사람들과 대화했는데
은퇴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강한식은 천천히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그래요. 순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오늘 탁구 시합했는데 우리 팀이 이겼어요. 재밌었어. 잘 됐구먼. 저녁은 먹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제가 만들게요.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한식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대화는 이게 끝이었죠. 순녀는 친구들 얘기를 더하지 않았고 강한식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강한식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를 되짚어봤죠.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마트 가고 집에 돌아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어요.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한 적이 없었죠. 강한식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육체는 아직 건강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사람과의 거리를 스스로 넓혀온 세월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 거리는 습관이 됐습니다. 외로움은 습관처럼 굳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강한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예요. 말 없는 하루가 또 시작될 거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한식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어요. 9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아내는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합창단 연습 있어요. 저녁 늦을 거예요. 밥은 냉장고에. 강한식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어제 저녁 먹다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죠.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는 물만 한 잔 마시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등장인물들이 떠들고 웃고 울었죠. 하지만 강한식은 내용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30분.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강한식은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열었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로 나서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강한식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향했어요. 평일 낮에 공원은 한산했죠. 벤치에 노인 몇 명이 앉아 있었고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빈 벤치에 앉았어요. 앞쪽으로 놀이터가 보였죠.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그네였어요. 옆 벤치에 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어제 손자가 전화했다니까. 할아버지 보고 싶대. 그럼 당장 가봐야지.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죠. 강한식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부러웠어요. 자신에겐 그렇게 편하게 떠들 사람이 없었죠.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뭔가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후 3시 강한식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어요. 문득 자신이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요. 쪽지를 읽은 것과 혼잣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고 있었던 시간이 6시간을 넘었죠. 강한식은 입을 벌려봤습니다. 목구멍이 건조했어요. 아!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소리만 흘러나왔죠.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말을 하지 않으면 말하는 법을 잊어버릴까요? 그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색하고 낯설었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이상했나요? 강한식은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그는 자신이 투명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 같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죠.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강한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우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와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강한식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통화 목록을 확인했죠. 마지막 통화는 일주일 전 아들 기석과의 통화였습니다. 그것도 2분이 채 안 됐어요. 문자 메시지함을 열어봤습니다. 스팸 메시지들만 가득했죠. 은행 광고, 쇼핑몰 할인 안내. 아무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처를 쭉 내려봤습니다. 아내, 아들, 동생, 처남. 그리고 예전 회사 동료 몇 명.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나 외로워라고 말할 순 없었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강한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운 석양이었지만 그에겐 슬퍼 보였어요. 처음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누구에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왔어요.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늘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버틸 수 없었어요. 고독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강한식은 자신이 가장 깊은 바닥에 닿았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어요. 밤 8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요. 연습이 길어졌네. 강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순녀는 부엌으로 들어갔죠.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여보? 아내가 거실로 나왔어요. 강한식을 바라봤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강한식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순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남편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한식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죠. 나 힘들어, 나 외로워, 도와줘.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날 밤 강한식의 고독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둠이 그를 완전히 감쌌죠.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강한식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악몽을 꾸었죠. 끝없는 어둠 속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출구가 없었어요. 아내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죠. 강한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식탁에 앉아 순녀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어젯밤 잠 못 잤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소.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없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강한식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어요. 아침을 먹고 순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대요. 산책 좀 하고 와요. 그럴까 보. 집에만 있지 말고요. 아내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강한식은 고개를 끄덕였죠. 오전 10시쯤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는 맑았어요. 햇살이 따스했죠. 강한식은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어요.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은 남자였어요. 강한식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죠.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강한식은 다른 벤치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10m쯤 거리가 있었죠. 그는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옆 벤치에 노인이 일어났어요. 신문을 접어들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공원 둘레길을 따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강한식도 일어났습니다. 자리에만 앉아 있으니 답답했어요. 그도 걷기 시작했죠.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앞서 가던 노인과 같은 속도였어요. 둘레길은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코스였습니다. 500m 정도 됐죠.
강한식은 앞서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등이 약간 굽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꾸준했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앞서 가던 노인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한식도 자연스럽게 어제 앉았던 벤치로 갔죠. 두 사람은 다시 10m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잠시 후 노인이 가방에서 물통을 꺼냈습니다.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강한식은 목이 말랐지만 물을 가져오지 않았죠. 그때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한식과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강한식은 당황했어요. 누군가 먼저 말을 건 게 얼마 만인지 몰랐죠. 그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여기 오세요? 가끔 옵니다. 저는 윤상한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 삽니다. 노인은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강한식은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죠. 강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상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주름이 많았지만 눈가는 온화했어요. 강한식은 그 웃음이 낯설었죠.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 같았습니다. 걸으시는 거 봤는데 저랑 속도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나이가 비슷한가 봐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저는 올해 70입니다. 오, 그래요? 저보다 2살 형님이시네요. 윤상한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강한식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대화가 이렇게 편한 사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혼자 사십니까? 윤상한의 질문에 강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와 삽니다. 좋으시겠어요? 저는 혼자 살아요.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러셨습니까? 강한식은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상한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사람은 적응하더라고요. 그렇겠습니다. 그래도 외롭긴 하죠. 그래서 매일 여기 와요. 사람들 보면 덜 외로워요. 윤상한의 솔직함이 강한식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 강한식은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요즘 자주 나옵니다. 좋은 일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강한식은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한다는 게 이렇게 위안이 되는지 몰랐죠. 윤상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점심 먹을 시간이네요. 그러십시오. 내일도 올 건데 또 뵐까요? 아마도요. 그럼 내일 봐요. 안녕히 계세요. 윤상한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강한식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죠. 혼자 사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한식은 생각했어요. 윤상한이라는 사람은 신기했습니다. 외로움을 숨기지 않았고 먼저 다가왔죠. 자신과는 정반대였어요. 다음 날 금요일 강한식은 다시 공원에 갔습니다. 같은 시간 10시쯤이었어요.
벤치에 윤상한이 앉아 있었죠. 그는 강한식을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제 분이시네요. 오셨구나. 안녕하십니까? 강한식은 인사했어요. 윤상한은 자기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죠. 여기 앉으세요. 같이 앉아요. 강한식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윤상한 옆에 앉았죠. 오늘도 날씨 좋네요. 걸으실래요? 그럽시다.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같은 속도로. 윤상한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네 소식, 날씨 이야기, 젊은 시절 얘기. 강한식은 주로 듣기만 했죠.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벤치에 앉았을 때 윤상한이 물었어요. 내일 토요일인데 또 오실 건가요? 글쎄요. 저는 매일 와요. 비 오는 날만 빼고요. 그렇습니까? 혼자 걷는 것보다 둘이 걷는 게 좋더라고요. 윤상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한식도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그날 이후 강한식은 매일 공원에 나갔습니다. 10시가 되면 윤상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은 함께 걸었죠.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도 편했습니다. 외로움은 조금씩 나뉘기 시작했어요. 강한식은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한 사람의 인사, 짧은 대화, 함께하는 산책.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한식의 하루는 이제 달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죠. 10시 윤상한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강한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서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죠. 옷도 깨끗한 걸로 골랐어요. 예전엔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아내 순녀가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렇소? 네. 뭔가 좋은 일 있어요? 강한식은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공원에서 친구를 사귀었어. 친구요? 누구예요? 윤상한이라고 같은 나이요. 매일 같이 걷고 있어. 순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잘 됐네요. 진작 그러셨어야죠. 그래요. 오늘도 만나실 거예요? 그럴 생각이요. 아내는 기뻐하며 반찬을 더 챙겨줬어요. 강한식은 그런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죠. 식탁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대화가 생겼어요. 10시 정각 강한식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윤상한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죠. 형님 오셨어요? 언제부턴가 윤상한은 강한식을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생일이 3달 빠르다는 걸 알고 나서였어요. 일찍 왔구먼. 오늘 뭔가 준비했어요. 윤상한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보온병과 종이컵 2개를 꺼냈어요. 커피 좋아하세요? 마시긴 하오. 제가 집에서 타왔어요. 같이 마셔요. 윤상한은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강한식은 컵을 받아 들었죠.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맙소. 별 말씀을요. 친구끼리 당연한 거죠. 친구. 그 단어가 강한식의 가슴을 울렸어요. 은퇴 후 15년 동안 친구라 부를 사람이 없었죠. 이제 한 명이 생겼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윤상한이 말했어요. 형님, 우리 오늘은 좀 멀리 걸어볼까요? 멀리요? 여기서 20분쯤 가면 큰 공원이 있어요. 호수도 있고 경치가 좋아요. 그러지요. 두 사람은 동네를 벗어나 걸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길가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죠. 형님은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윤상한이 물었습니다. 강한식은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회사 다녔소. 제조업 쪽이었지. 오래 다니셨어요? 25년쯤. 저는 자영업 했어요. 작은 철물점이었죠. 지금도 하시오? 아니요. 5년 전에 정리했어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요. 윤상한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밝아졌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강한식은 윤상한을 바라봤어요. 슬픈 과거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웃고 있었죠.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호수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리 몇 마리가 물 위를 떠다녔죠.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시오. 요즘은 어떠세요? 마음이. 윤상한의 질문에 강한식은 놀랐어요.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단. 낯소. 외로우셨죠? 어떻게 아셨소?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윤상한은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만 있었죠. 그랬겠소.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유령 같더라고요. 이러다 죽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신 거요? 네. 용기를 냈죠. 처음엔 무서웠어요. 사람들한테 말 거는 게. 윤상한은 강한식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형님처럼. 강한식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윤상한의 말이 깊이 와닿았죠. 모두가 외로움을 안고 산다는 것.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형님, 외로움은 없앨 수 없어요. 윤상한이 말을 이었어요. 나이 들면 다들 외롭죠. 자식은 독립하고 친구는 떠나고. 그렇소. 근데 나누면 달라져요. 혼자 감당하는 거랑 둘이 나누는 건 전혀 다르죠. 강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한 달이 증명했어요. 윤상한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삶은 변했죠. 집 안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고맙소. 강한식이 말했어요. 먼저 다가와 줘서. 별 말씀을요. 저도 고마워요.
형님 만나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한식은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은 없애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나누는 과정이었죠. 평생 혼자 짊어지려 했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순녀가 상을 차리며 물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소. 큰 공원까지 갔다 왔소. 친구분이랑요? 그렇소. 다음엔 집에도 초대해요. 제가 저녁 대접할게요. 강한식은 놀랐습니다.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하지요. 저녁을 먹으며 강한식은 윤상한과 나눈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줬습니다. 순녀는 웃으며 들었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죠. 식사 후 거실에 앉아 강한식은 깨달았습니다.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일은 일하는 나이가 끝이 아니었죠. 지금도 여기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기석에게서 온 전화였죠. 아버지, 저예요. 그래. 다음 주 일요일에 내려갈게요. 시간 괜찮으시죠? 그래, 좋다. 어머니 목소리 좀 바꿔주세요. 강한식은 아내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순녀와 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죠.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한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기대됐어요. 윤상한과 또 만날 테니까요. 인생은 늦게도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멈춘 줄 알았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어요. 작은 용기가 만든 변화였죠. 강한식은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죠. 지난 2달을 돌아봤습니다. 윤상한을 만나기 전과 후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순녀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여보, 나왔어요. 좀 도와줘요. 그럽시다. 강한식은 일어나 아내를 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갔죠. 함께 물건을 정리했어요. 예전 같으면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을 겁니다. 내일 기석이 온다고 했죠? 그렇소. 윤상한 씨도 초대할까요? 우리 아들한테도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겠소? 당연하죠. 가족 같은 분인데. 순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한식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윤상한에게 전화를 걸었죠. 3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상한 씨, 나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내일 우리 집에서 점심 먹을 수 있겠소? 점심요? 아들이 내려와요. 같이 먹었으면 해서요. 윤상한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정말요? 영광이에요. 꼭 갈게요. 그럼 내일 12시에 오시오. 알겠습니다, 형님. 전화를 끊고 강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녀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어요.
기석이도 좋아할 거예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녀는 이른 아침부터 요리를 시작했어요. 강한식도 함께 도왔죠. 채소를 다듬고 상을 차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오랜만이었어요. 11시 반 아들 기석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왔구나. 강한식은 아들을 맞았습니다. 기석은 아버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런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순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친구 만나서 매일 산책하셔. 친구요? 곧 오실 거야. 윤상한 씨라고. 기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과묵하고 혼자 지내던 아버지였거든요.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한식이 문을 열었어요. 윤상한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죠. 형님 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윤상한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서 있던 기석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아드님이시군요. 아버지 닮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기석입니다. 윤상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순녀가 나와 윤상한을 맞았죠.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순녀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윤상한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정말 푸짐하네요. 많이 드세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석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친구가 되신 거예요? 공원에서 만났지. 윤상한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형님이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더라고요. 그랬구나.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젠 형님 없으면 안 돼요. 윤상한의 말에 강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석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윤상한이 기석에게 물었어요. 아드님은 서울에서 뭐 하세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어요? 네,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아서. 기석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주 못 내려온 게 미안했어요. 강한식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죠. 괜찮다. 내 할 일 하는 게 중요하지. 아버지. 이젠 내게도 친구가 있으니까. 강한식은 윤상한을 바라봤습니다. 윤상한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석은 가슴이 뭉클했죠. 아버지가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오후 3시쯤 윤상한이 일어섰어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벌써요? 더 계시죠? 순녀가 말했지만 윤상한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끼리 시간 보내셔야죠. 강한식이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 앞에서 윤상한이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좋은 가족이세요. 고맙소. 덕분이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상한이 떠나고 강한식은 거실로 돌아왔어요. 기석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죠. 아버지 좋은 분 만나셨네요. 그래, 운이 좋았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마음이. 강한식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석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걱정했어요, 사실. 가끔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목소리가. 알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자주 못 찾아뵙고. 아니다. 내 탓이 아니야. 강한식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혼자 버티려고만 했지. 아버지. 외로움을 인정하는 게 겁났어. 약해 보일까봐. 순녀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강한식은 아내의 손도 잡았죠. 셋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올라가야겠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자주 올게요, 아버지. 천천히 와도 된다. 나 이젠 괜찮아. 강한식은 아들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차에 타는 아들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기석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밤이 됐습니다. 강한식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펼쳤죠. 빈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외로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눌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길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길도 덜 외롭습니다. 강한식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순녀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순녀가 남편의 손을 잡았죠. 여보. 예. 행복해요, 지금. 나도 그렇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집 안은 따뜻했죠. 강한식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엔 대화가 있습니까? 식탁에서, 공원에서,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외로움은 나이가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단절이 만드는 것이었죠.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면 길이 열립니다. 강한식은 윤상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또 봅시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요, 형님. 10시에 봐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강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70살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외로움을 혼자 견디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을 내밀 용기를 내보셨습니까? 강한식은 알게 됐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용기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외로움은 나누는 순간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그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순녀도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고요였으니까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살랑거렸어요. 강한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죠.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했어요.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강한식과 순녀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죠. 순녀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강한식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달 전 이 자리에서 그는 절망했었죠. 가장 깊은 고독의 심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윤상한과 함께 걸을 공원이, 아내와 나눌 대화가, 아들에게 걸 전화가,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강한식은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그의 하루는 이제 질문이 아닌 답으로 끝났습니다. 외로움을 나누고 있습니까? 네,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